구승민과 김진욱이 2군으로 밀려나며 새로운 신예가 등장했습니다. 2025 시즌 퓨처스리그 초반 평균 자책점 0.84로 눈부신 활약을 보이다가 중반 난조로 흔들렸지만 다시 반등하며 1군 콜업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육성 선수에서 정식 등록 선수로 전환된 이 순간 팀 내 좌완 불펜 공백을 메울 희망으로 기대가 쏠립니다. 외모로는 조용하지만 포심과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갖춘 그의 진짜 가치는 이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대체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2025 시즌, 새로운 가능성의 선수에 대하여 김태형 감독도 기대가 높습니다. 과연 새롭게 정식 선수로 1군 콜업된 이영재는 롯데 불펜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즌 중반 롯데 자이언츠는 선발 마운드의 불안정과 불펜도 피로 누적으로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8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불펜 붕괴로 이겨야 하는 경기를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죠. 그리고 구승민과 김진욱이 다시 2군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좌완 투수인 심재민과 이영재에게 기회의 장이 열렸는데요. 일단 심재민은 7월 9일 연장전의 혈투에서 불펜으로 투입되어 632일 만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1군 실전에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이영재 또한 기대감이 높은 유망주입니다. 2025 신인 드래프트 7라운드 전체 64번으로 롯데의 유니폼을 입은 이영재는 고교 시절까지도 스포트라이트와는 거리가 멀었던 좌완 투수인데요. 불과 몇 달 만에 1군 콜업이라는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고 지금은 시즌 중반 흔들리는 불펜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신흥중과 신흥고에서 선수 생활을 했지만 이름값이 크진 않았는데요. 2024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총 16경기 56.1이닝 2승 3패, 평균 자책점 1.45, 탈삼진 72개, 사사구 32개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9이닝 기준 11.5개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탈삼진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다소 높은 사사구는 단점이었지만 위기관리 능력과 변화구 조합은 고교 무대에서 눈에 띄는 요소였죠. 하지만 신체 조건은 프로 기준으로 평범합니다. 180cm, 64kg으로 입단 당시 체중이 매우 가벼웠고 구속도 140km 초반에 머물렀는데요. 그래서 롯데의 입단 후 몸만들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체중을 72kg까지 증량했고 투구 밸런스와 하체 중심의 투구 폼을 교정하며 구속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퓨처스리그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0.77을 기록하며 숨은 원석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최고 구속도 147km를 찍었고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코칭 스태프의 높은 평가를 받았죠. 주목할 만한 점은 구종 운용 능력인데요. 이영재는 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등 4가지 구종을 던질 수 있고 특히 좌타자 상대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조합이 매우 효과적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타자의 중심 타이밍을 흐트러뜨리는 능력, 그리고 볼넷을 내주지 않는 강심장을 가진 선수입니다. 2군 리그에서 중반에 약간 컨디션이 좋지 못해 급격하게 무너졌지만 최근 경기에서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퓨처스리그에서 15경기 26.1이닝 평균 자책점 3.76이라는 성적은 그렇게 빼어나 보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군 콜업이라는 보상을 받았죠. 단순히 운이 좋았다기보다 뚜렷한 성장 트랙과 경쟁력 있는 구위를 입증한 결과입니다. 이영재가 퓨처스리그에서 만약 5월의 강력함을 지속해서 보여주었다면 더 빠르게 1군으로 콜업이 될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중반부터 피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실점이 늘어나면서 평균 자책점도 급등했죠. 짧은 이닝 등판에서 볼넷과 장타 허용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당시 내부에서는 제구 안정감 저하와 함께 슬라이더의 각도 감소가 지적되었고 이는 체력 저하와 직결된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이영재는 프로 데뷔 시즌이었고
훈련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닝 소화에 대한 내성이 아직 부족합니다. 또한 140대 후반에 근접한 구속을 유지하면서 제구를 동시에 유지한다는 것은 신체가 완성이 되지 않은 루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죠.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로 인하여 중반기 일시적인 난조로 이어졌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코칭 스태프들의 조언 및 멘탈 회복으로 6월 말부터 피칭 밸런스를 다시 조정했고, 구종 운영 역시 타자별 맞춤형으로 바꾸며 경기당 투구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직구와 변화구의 투구 비율도 고르게 나눠 한 가지 구종에만 의존하지 않는 볼 배합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칭 스태프도 이영재가 주춤한 원인을 기량 저하로 보지는 않았는데요. 오히려 피로 누적에 따른 일시적 하락으로 판단하고 휴식과 훈련의 균형을 맞춰가며 회복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상적인 피칭의 결과가 1군 콜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 깊은 점은 신인 투수답지 않게 이영재가 단순히 힘으로 미는 투수가 아니라 마운드 위에서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라는 것입니다. 구속이 다소 내려갔지만 스트라이크 비율은 다시 안정되었고, 슬라이더 궤적 역시 되살아나면서 좌타자 상대 시 위력도 복구되었죠. 실제 김태형 감독이 1군에 콜업하여 이영재의 기량을 점검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바로 멘탈 회복력입니다. 많은 신인 투수들이 첫 슬럼프를 겪으면 자신감을 잃거나 아예 제구가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하지만 신인답지 않은 자신만의 루틴을 가진 이영재에 대한 2군 코치진의 평가를 듣고 1군 콜업과 함께 정식 선수 계약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태형 감독의 후반기 전략의 변화도 이영재에게 기회를 부여한 이유인데요. 홍민기가 새로운 선발 자원으로 전환되면서 시즌 후반기에 좌완 투수의 보강이 필요해졌습니다. 정현수와 송재영이 그동안 버텨주었지만 많은 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체력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대체 선수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영재도 기회를 부여받았죠. 결국 현재 1군 경기에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확실할 임팩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영재의 강점은 제구력과 좌완이라는 강점 외에도 멀티이닝이 가능한 롱릴리프 투수라는 점입니다. 신인으로 처음부터 힘겹고 타이트한 경기에 투입은 하지 않을 것인데요. 하지만 패전 처리조에서 자신의 기량을 뽐낸다면 분명 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영재 자신의 기량에 대한 증명입니다. 2025 시즌 롯데는 타선은 뜨겁지만 마운드는 상대적으로 위태롭습니다. 과연 신인 이영재가 자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첫 등판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